6월 30일 브리핑 두 가지입니다. 취임 30일 기자회견에 대한 것과 예술인 간담회 관련해 브리핑하겠습니다. 첫 번째 취임 30일 기자회견에 관한 브리핑입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을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이 답하다 제목의 이번 기자회견은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문답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보, 사회 문화 등 분야별로 나눠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입니다. 제목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문화 강국의 꿈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토니상 육관왕을 석권한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휴 작가, 프랑스 문화예술 공로 훈장 코망데르를 수훈한 조수미 성악가, 제78회 칸 국제영화제 학생부문 1등상을 수상한 허가영 감독, 한국 남자 무용수 최초 로잔 발레 콩쿠르 우승한 박윤재 발레리노,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의 메인 연출을 맡은 김원석 감독이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폭삭 소가수다를 보고 대한민국의 문화적 잠재력에 놀랐다면서 문화산업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국력을 키울 방안을 고민하게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원석 감독은 한국적인 이야기가 세계의 시청자를 울린 이유를 보편성과 휴머니즘의 힘이라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세트장에 대한 구상을 제안하자 전문 세트장이 부족한 현실을 토로하며 중국 와이탄과 같은 대규모 세트장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조수미 성악가는 재능을 빛내기 위해서는 개인의 재능과 노력만큼이나 국가 지원이 중요하다 말하며 세계 각국의 한국문화원이 문화 허브로 역할할 수 있음을 또한 강조했습니다. 박윤재 발레리노는 해외 무용수들은 16살에 유명 발레단에 입단하는 반면 한국의 남자 무용수들은 군 복무 문제에 발목이 잡혀 꿈을 펼치기 어려운 점을 토로했습니다. 허가영 감독은 상업영화가 아닌 독립영화, 예술영화가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게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비전공자인 자신이 영화를 배우고 국제 무대에 진출할 수 있었던 건 한국영화 아카데미의 지원 덕분이었다며 영화인 양성 교육에 정부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토니상 6개 부문을 수상한 어쩌다 해피엔딩의 박천휴 작가는 한국 현지와 세계적인 무대 사이의 연결이 곧 가장 현실적인 지원 책임을 강조하며 우리말, 우리 감정으로 이루어진 작품의 보편성이 세계 주요 무대에 소개될 수 있는 장을 국가가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문화는 우리 사회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투자 역할을 한다면서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더불어 문화가 워낙 다종다양해 문화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문체부 장관 후보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며 관료적 탁상 공론이 아니라 수요자들이 정말 원하는 정책을
가감없이 발굴하고 실현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한 김혜경 여사는 모교인 선화예고 정문에 이문은 세계로 통한다는 문구가 씌워져 있음을 회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예술인들의 훌륭한 문화의 꽃을 피우면 좋겠다 바람을 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취임 30일 기자회견은 지금 시점은 공개되지만 장소는 여전히 엠바고라는 점, 추후 공개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다른 KTV 말고는 예, 영상 네. 한 10초만 기다리고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마이크 네. 네, MBC 정상빈입니다.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네. 오늘 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문화예술 관련 예산 삭감된 부분도 언급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무용수 군복무 문제나 드라마 세트장 관련 내용 다양하게 청취하고 메모하셨는데 끝나고 참모진에게 따로 지시하시거나 언급하신 내용 있으면 소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행사 관련은 아닌데 그 조국 혁신당 등에서 봉욱 민정수석과 이진수 법무차관 인선 두고 검찰 개혁에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로 비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도 찬성했다고 알려진 이진수 차관이나 봉욱 수석 과거 검찰 개혁에 부정적인 입장 취한 것들을 언급했는데 이런 우려와 지적에 대해서 통실 차원에서 대통령실 차원에서 답변 가능하신 부분이 있는지 또 인사검증 과정에서 본인에게 새 정부 국정 방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확인하셨는지도 같이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중간중간 정책실장과 그리고 사회수석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볼 것을 제안했고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책을 당부한다거나 혹은 지시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늘 염두에 두시고 있는 상황으로 정책과 그리고 사회수석 내에 문화예술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통해서 좀 검토되지 않을까 짐작을 하는 상황이고 아직 구체적 지시사항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비어있던 민정수석의 자리를 임명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적합성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 반응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대통령실이 그 나름의 인사 검증 과정을 거쳐서 지명하고 임명한 인물인 만큼 좀 이 과정들을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게 아마 대통령실의 입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질문 네. 네, 안녕하세요. YTN 홍민기입니다. 보통 전례에 비춰보면 역대 대통령께서는 취임 100일을 전후로 첫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이번에 취임 30일로 기자회견 시점을 앞당긴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또 최근에 국민사서화 마련하시고 국민들의 질문도 받으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도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루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국민사서함에서 받는 내용들은 조금 더 긴 시간 받아서 아마 다른 기회와 다른 양식으로 국민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좀 전달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에 역시 국민적 질문에 대한 답이 일부 들어가긴 합니다만 저희가 형식은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고요. 무엇보다 저희가 인수위 없이 출발을 했고 그리고 지금 한 달을 넘긴 시점이지만 많은 분들이 가지는 궁금증과 의문들 그리고 또 향후 그 정책적인 방향에 대한 좀 궁금증을 질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자분들이 가장 또 민의를 대표해서 질문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졌고 그래서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서 좀 활발히 소통을 하고 타운홀 미팅 형식처럼 언제나 질문하고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네.
네, OBS 최한성인데요. 좀 전에 네.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문체 장관 이제 임명 관련해서 대통령님이 고민을 좀 하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하신 거에 좀 더 부연해서 어떤 고민들 더 있으신지 혹시 있으시다면은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뭐 AI 등 산업 신성장 동력 관련해서 육성하는 부분 관련해서 임명하실 때 보니까 이제 기업인들 많이 임명하셨더라고요. 문화도 산업적으로 좀 육성해야 된다는 생각 좀 강하게 갖고 계신데 이번에 혹시 임명하실 때 여기도 이제 관련된 문화 산업에 계신 분이 지명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도 봐야 될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임명 가능성은 임명 결과로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화예술에 관하여 우리가 이제 빅5 문화예술 빅5 강국이 되어야 한다라고나 혹은 다양한 부분 중에 특히 소프트 파워로서의 문화예술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산업적인 그 결과물을 꼭 만들어내고 싶다라는 또 의지와 한편으로 계획이 좀 단단하신 편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실현하는 어떤 임명에 있어서 좀 조심하고 또 고민이 깊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후보군들 통해서 좀 고민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제일 뒤에 계신 기자분. 네. 데일리언 김희정입니다. 이번 주 내 장관 차관 인사가 마무리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두 개 부처 장관 인선 남았는데 현역 의원 입각 가능성도 남아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은 역시 결과로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인선 결과 발표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정확하게 잡혀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인선 발표를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시점에서 하게 될 거다라고 답을 드릴 것 같고요. 지금 부처 혹은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분들도 꽤 많은 숫자의 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청문회를 시작하면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기 전에는 그래도 윤곽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구체적인 발표 시점이나 발표 계획에 대해서는 공지될 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그 기자 간담회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타운홀 형식이면 이 참석 대상자가 기자 외에도 일반 시민이나 유튜버 등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특정 분야마다 모두 발언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묻는 건지 아니면 지금 브리핑 후 여쭤보는 것처럼 그냥 기자들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질문을 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구체적인 형식과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전히 좀 고민을 하고 좀 더 구체화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뭐 타운홀 미팅 형식은 처음이 아니라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도 기자들과 격이 없는 대화의 그 플랫폼으로 형태로 이미 한번 차용됐던 바가 있는 형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 내지는 방식 그리고 형식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장소 공지가 될 때쯤에는 그 부분에 대한 공유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네, 저 MBN 표선우입니다. 대통령께서 이르면 7월 말에 방미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일정은 조율하고 계시겠지만 일단 이르면 7월 말로 목표를 잡고 추진 중이신지 여쭙고 싶고요. 그 관세 유예 종료일은 다음 주로 다가와서 근데 이 전에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기자간담회도 있고 해서 7월 8일 전에는 물리적으로 방미가 어려워진 건지도 여쭙습니다. 그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양국의 교감 안에서 계속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말이라는 그 날짜가 좀 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통령실 쪽에서는 밝힌 적이 없는 날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방식이든 그리고 어떤 시기든 조율이 되는 한 조율되는 결과에 대해서 이제 언론인들에게 공지할 예정이고요. 지금은 교감 안에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지금 조율 중에 있다. 관세 역시도 마찬가지로 상호 교감 아래서 지금 조율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마이뉴스 김경련 기자인데요. 네.
보통 대통령 기자회견을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이제 이전 전임 대통령들도 다 하셨는데 굳이 다른 장소를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고 하시는 이유는 더 많은 기자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조금 더 구체화되고 나면 답을 드리겠고요. 일단 의도는 더 많은 기자분들과 질의응답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현실화되는 단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발표 시점과 양식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조선비즈 이슬기입니다. 네. 아까 대통령께서 문화예술인 간담회 때 그 예산 지원을 말씀하시면서 집단 토론으로 정책적 우선순위를 결정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혹 여기에 대통령실 참모진도 참여를 하시는지 또 이걸 정책실에서 주관해서 준비를 하시는 건지 좀 대략적인 거 궁금합니다. 네, 지금 대통령실 업무 프로세스 자체가 대통령이 제안하시는 내용을 정책실장 및 상황실장 그리고 각각의 알맞은 수석실에서 좀 더 구체화한 이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타운홀 미팅이든 혹은 열린 토론회 장이든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아까 아마 지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멀지 않은 시간 안에 어떤 방식으로 토론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 광주 갔다 와서 광주 TF 공공화 이전 TF 마련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듯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한 2시간 전, 아직 1시간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시 사항이 내려왔다 정도까지입니다. 순서는. 네, 마지막 질문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원 한병찬입니다. 그 양대 노총이 노조 회계공시 제도 철폐와 노조 국고보조금 원상 복구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전 정권에서 추진했던 불합리한 조치를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회계공시 제도 철폐 가능성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 아마 장관 후보자의 말씀이신 것 같네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쪽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그렇게 너무 세부 사안에 대해서 아직은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 단계로 알고 있고 필요하다면 제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수고하십니다.